지금 이제 그 민들레 내담자가 친구 관계에서 눈치가 없다. 눈치 없다. 영혼 없는 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우울하고 불안하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이제 행동 접근으로 어떻게 상담을 할 건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선은 처음에 왔을 때는 내담자가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요. 처음에 자기가 눈치 없다, 뭐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모르는 거죠.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했어요. 그러면 알아보니까 상담을 이래기얘기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뭔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호소문제 탐색이죠. 해보니까 제가 관계에서 사람들이 눈치 없다 그러고 영혼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너무 많이 무기력하고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담에서 우리가 뭘 좀 해볼까 할 때 그럼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했는데 내가 이 눈치 없어서 영혼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울하고 불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나요? 이게 이제 호소 문제 선정을 한 거잖아. 그쵸? 이까지는 호소 문제라고 탐색을 해야 되는 거. 이건 이제 기본 단계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인지행동 접근으로 할 때 그럼 이 사람의 C가 뭐냐 그럴 때 이 내담자 갖고 온 호소 문제를 탐색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첫 번째. 탐색해서 나온 C가 그냥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존재감이 있고 싶어요.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욕구라는 욕구. 그러니까 욕구를 호소 문제에다 적으면 안 돼요. 호소 문제는 내담자가 가져온 거 제가 대인관계를 친구들하고 잘 유지하고 싶어요. 내가 눈치가 있고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담자들은. 근데 이거는 욕구라니까. 상담자는 이 욕구를 한번 딱 뒤집어. 우리 이렇게 딱지치기 할 때 딱 뒤집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뒤집어. 왜 뒤집어? 무엇으로 상담을 받는지를 알기 위해서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 상담사는 질문으로 뒤집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눈치가 있고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면 내가 친구들한테 눈치 없고 존재감이 없어서 자꾸 제가 우울해요 이랬어요. 그러면 C가 뭐예요? 눈치가 없고 존재감이 없게 느껴져서 우울하다. 그래서 또 친구들 앞에서 가려고 하면은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으면 또 나를 왕따 시킬까 싶어서 불안하다. 그럼 결국 C가 봐봐. 처음에는 눈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치 없어서 내가 존재감 없어서 우울하다. 또 안 하고 있으려니 왕따 시킬까 싶어서 불안하다. 이게 C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사가 탐색을 해서 이 C에 대한 기초서는 상담사가 이 C를 얘기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제가 존재감도 없고 우울하고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내담자가 있으면 고맙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되고 싶어요. 제가 존재감이 있고 싶어요. 자존감이 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그거를 뒤집어서 질문하면은 이 C의 상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호소 문제에다가 그걸 적어야지. 호소 문제 기초선. 지금 당신이 어려워하는 지금 상태가 뭐냐 이거야. A 상태, C 상태. 그럼 이제 지금 적었죠. C를 적었지. 자, 거기서 이제 언제, 어떨 때 그러냐는 거야. 거기다 이제 A를 하나 더 적어. 어떨 때? 친구들하고 만날 때.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제 앞부분 A하고 C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호소 문제에다. 그럼 A하고 C가 나왔죠. 이거를 인지행동 접근에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호소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지. 지금 대인관계 유지하고 싶다,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상태가 지금 현재가 이 상태인데 상담하고 나서 어떤 상태가 됐는지를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의 초기 상태, 이걸 기초선의 상태를 우리가 잡았다. A씨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인지행동에서는 A씨를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두 번째는 B를 찾아야 되잖아요. B가 뭐야? 사고. 왜 이 내담자는 우울하고 불안한 거야?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 생각에 B를 찾는 거야. 그 B를 찾는 것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촉발, 유발, 유지라고 나눈 건데 사실 세 개가 다 원인인데 원인을 새끼로 치면은 1-1, 1-2, 1-3이 되는 거야. 왜? 하도 이제 상담사들이
이걸 뭐 헷갈려 하니까 이걸 좀 나눈 건데 사실 세 개를 다 원인이에요. 근데 원인을 볼 때 그러면 이 내담자가 왜 생겼어?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불안하고 왕따 당하고 불안하냐는 거야. 보니까 이 내담자 사고, 생각이 어떤 사고가 있다? 내가 맞추지 않으면은 왕따 당할 것이라는 그런 사고와 관련되어진다. 이렇게. 그쵸? 이게 먼저 이제 원인을 딱 이렇게 두 갈식으로 적어야지. 사고와 관련된 사고를 적어요. 그럼 이 내담자가 맞추어야만 왕따 당하지 않을 거라는 사고가 이제 사고 때문에 생겼다고 적었잖아. 두 갈식으로. 두 갈식은 항상 한 문장을 원인을 딱 적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 친구가 맞추어야만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잖아. 그걸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적어요. 그 문장이 뭐예요? 주로 우리가 가족관계 탐색. 우리가 가계도 탐색을 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인지행동 접근에서는 가계도 탐색을 안 해요. 뭐라 그래? 생활사 탐색이라 그래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맞춰야만 왕따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내가 뭔가 맞춰주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되었나? 내가 뭔가 잘못되었나? 잘못되지,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지, 내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만 한다. 이것도 있겠죠. 이 사고 중에 하나가. 그럼 이게 왜 생겼냐?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가 이렇게 저 눈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눈치 없는 애를 왕따시킨 걸 보면서 내담자도 은따를 당하면서 아 눈치 없으면 저렇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담자가 사고가 어때요? 눈치 없으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것이다.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하나 나왔죠 사고. 그리고 그 일을 갖다가 집에 와서 뭐 했어요? 부모한테 얘기했어. 엄마 친구들이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하고 오빠가 뭐라 그랬어? 야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이 붙는다 하더라. 그게 뭔 소리 하냐 이러면서 그 사건을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학교에서 그 은따당했던 사고를. 그러니까 내담자가 그 이후로 아 내가 이거 뭔가를 이렇게 뭔가 이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해도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왕따를 당해도 이게 뭐 내가 뭔가 잘못해서 친구들이 뭐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것이구나. 왜냐면 오빠하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친구가 생긴다라는 말은 아 내가 뭔가 잘못하니까 친구들이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 내담자가 또 사고를 생각한 거와 관련되어진다고 생활사 탐색을 유발요인 정 아래에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나? 자, 이까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생각해봐. 그러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생겼는데 이게 지금까지 대학교까지 몇 년이야 지금? 이게 13살이면은 10년을 지금 이렇게 이것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쩌냐는 거야. 계속 그랬는가를 봐야 돼. 보니까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우리가 물어보잖아, 발달력을.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적극적으로 친구들한테 맞춰줬어요.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아까 우리가 말한 사고대로 내담자가 어때요?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구들에게 맞추어 줘야만 한다.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이 사고 때문에 내담자는 어떠한 대처 방식을 했어요? 맞추어주는 그런 대처 방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맞춰주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기능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기능적으로 작용한 거야. 그런데 대학교 와서는 어찌 됐냐? 근데 왜 대학교 와서 다시 이게 우울하고 불안이 생겼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대학교 때 갑자기 우울하고 불안하냐? 코로나가 생겨서 이제 연락을 안 했어.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가만히 1년, 2년 놔두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담자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때요? 내가 연락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한다. 더 우울한 거야.
아, 내가 진짜 뭔가 눈치가 없는갑다. 내가 뭔가 이게 참 무가치한갑다. 내 존재감이 너무 사람에게 없는갑다. 자기 존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계속 우울하고,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겼다. 이게 이제 촉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순서를 혹시 는 내비게이션 워크북에는 촉발 요인, 유발 이렇게 적어놨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순서상 왜 지금 이 시간에 왔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약간의 그 사례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호기심을 갖고 묻잖아요. 그러면 왜 그럼 그러지? 이 스트레스 요인을 촉발을 먼저 적어도 돼.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유발, 유지 요인을 쭉 적고 촉발을 하기도 하고, 촉발을 먼저 적어도 괜찮아요. 촉발 요인을 적으면은 왜 근데 이 내담자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이게 우울과 불안이 그럼 그동안 없었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지금 우울과 불안이 있다면 왜 우울과 불안이 있었냐?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연락이 없다가 친구들이 연락 안 하는 걸 보니까 내 자신 존재감이 없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우울과 불안이 있다 그러면 잘 안 오잖아, 지금 이 내용에. 명확하게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원인의 B를, 해야 된다. 그게 전체적인 우리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쟁도 접근으로. 그래서 이제 인쟁도 접근에서는 결국 이 B를 탐색하니까 따라서 나는 인쟁도 접근으로 이 B를 작업한 거야. 사고를. 이 사고를 작업하기 위해서 첫째는 이 사람의 비합리적 신념을 찾는다.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 기록지를 하고 대안적 사고를 찾아서 자동적 사고를 다루는 그런 부분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담에서의 전체 목표를 세우면 되죠.